해시태그 되게 중요한 것 같으시죠? 해시태그 하나 없이 팔로워가 14,000이더라고요.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뭐냐면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블리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돈 많은 언니 연미솔입니다. 아마 최근에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제 정체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본캐는 인스타그램을 베이스로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마켓을 운영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요. 그 이전에 블로그와 어떤 온라인 마켓을 진행한 경험을 다 합치면 지금까지 8년째 이 온라인 시장 안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파리피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경험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에는 클래스 101의 제 인스타 강의와 그리고 올해 소신 강의를 연이어 이렇게 런칭을 했고요. 클래스 101에서 머니 부분 대상과 또 최근에 또 최고의 멘토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돈 버는 법도 잘 알려주는 그런 돈 많은 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도대체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워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서 가장 많은 답답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강의를 확인하시면 그 모든 내용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최근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그 효과적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대 심기. 기대를 심으라고? 네, 맞습니다. 내가 과연 이 계정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오류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구상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생산자가 되다 보면은 지극히 또 생산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계정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생각의 방향성을 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내 컨텐츠를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에 대한 이 발상의 전환만으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계정을 빠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예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의 계정을 우연히 들어가 봤다고 할게요. 근데 그 계정에는 정말 전국의 유명한 카페의 어떤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산의 유명한 카페, 서울의 유명한 카페, 아니면 대구의 유명한 카페 이렇게 전국의 카페 지도를 만드는 어떤 그 계정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또 B라는 계정에서는 여행에 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각자의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계정을 팔로우하면 앞으로도 이 분야에 관한 지속적인 컨텐츠들을 내가 구독해서 받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과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돈블리님들은 내 채널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내 채널을 팔로우할 수 있을 만한 그 장치를 걸어두고 계신가요? 만약에 사람들이 내 계정에 딱 들어와서 봤는데 그러한 것들,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에게 하고 싶어하고 앞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발행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돈블리님들은 지금부터 그 방향성을 조금 수정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인 경우.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의 막 일거수일투족이 막 다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그 사람이 뭘 먹을까? 오늘은 그 사람이 어딜 갈까? 오늘은 그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 이렇게 어떤 한 대상에 대한 매력도가 정말 높아서 나는 정말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궁금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예측 가능성 그리고 그런 기대 심기가 없어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처럼 그냥 너무 평범한 너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기대 심기와 그 기대감으로 인한 예측 가능성으로 사람들을 끌고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자, 내 계정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계정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는 계정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내 계정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콘텐츠를 앞으로 계속 발행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만약에 아직 내 계정이 중구난방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오늘의 일기를 썼다가 또 내일의 어떤 목표를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방향성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로 나만의 캐릭터를 공고히 하자. 자, 제가 이전 인스타그램 키우는 방법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컨텐츠를 발행할 때는 최소 4가지 옵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를 주는 것. 근데 이 재미는 정말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대표님이 있습니다. 카멜커피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 대표님인데요. 이분은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개그맨이 되지 못한 일반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분이 발행하는 모든 컨텐츠는 포커스가 100% 그냥 재미입니다. 근데 재미만 있어도 정말 이분이 정말 잘 컨텐츠가 운영이 될 텐데 사업적 수완도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팬분들이 이분의 어떤 이 사업의 확장 속도를 보면서 우리 박 대표님 곧 유엔빌리지 가겠네 라고 할 정도로 그 사업의 성장 속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사업의 성장 속도를 정말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미로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안에 결속시키는 그 힘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재미를 컨텐츠로 어떻게 사업화랑 연결시키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카멜커피 대표님의 계정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정보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나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저거든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냥 막 말만 해도 웃기고 뭐 별말 안 했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자지러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본인이 웃긴지 몰라 막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너무 부러운데 그래서 제가 포지셔닝한 부분이 바로 정보성 컨텐츠를 전달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도 정보성을 드리고 있죠.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팔로워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수익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싱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정리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포지셔닝 위치죠.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은 타고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전문가적인 포지셔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죠. 저랑 이제 오래 같이 이렇게 빌드업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대표님 제가 그거를 할 만한 자격이 될까요? 제가 아직 그릇이 요만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될까요? 라고 본인의 역량을 제한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모든 내용을 이론화해서 혹은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것들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기 저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마켓과 관련된 시중의 모든 책들을 다 읽었고요. 그리고 인스타마켓으로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의 경험과 그리고 이론들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돈벌리님들한테 이것들을 설명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 당장의 역량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포지셔닝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그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해 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프로인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프로를 만드는 결정적 차이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공감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자, 이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의 어떤 한 분야에 대해 경험을 해봐야지만 그 공감을 전달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워킹맘이기 때문에 워킹맘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
혹은 워킹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저는 전업맘들, 정말 남편을 출근시키고 정말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만 키우는 전업맘들의 입장은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겠죠.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공감할 수 있지만 저는 학사학위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박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거는 결국 나 자신의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이 엄마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 미혼의 어떤 여성인지, 그리고 내가 커리어를 중시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변 환경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겪었던 어떤 좋았던 것들, 혹은 내가 겪었던 어려운 것들, 그리고 내가 겪었던 화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발행하면서 나 이랬는데 너도 이렇지 않아? 라고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큼 라포 형성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과 라포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라포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전에 우리 돈터뷰 대상자로 나와주셨던 우리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우리 이근상 대표님이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라포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라고 이 둘만의 관계가 무언가 하나의 어떤 그 장치로 인해서 끈끈해지는 걸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막 강의를 할 때 저는 이 라포 형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너무 힘드시죠? 아이가 아픈 날 정말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정말 그 아이를 픽업해줄 누군가를 찾거나, 아니면 정말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그날 또 반차를 쓰거나 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 그분들의 어떤 그 환경적인 것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력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대상들을 상대로 이 공감을 전달할 수 있을지가 결국에는 나의 메인 타겟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없으면 그 대상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 재미라는 거는, 제가 재미를 공부해서 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가 재미를 공부한다는 거는 그냥 어떤 이 최불암 시리즈를 읽어서 전달하는 이런 약간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재미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정보는 공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공부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새는 워낙 이 각각의 플랫폼별로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동호회들을 위한 커뮤니티, 그 다음에 또 맘솔릭 같이 정말 규모가 큰 맘카페,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워킹맘들을 위한 커뮤니티, 1인 기업을 위한,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들을 위한, 이런 내가 공략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침투하고 싶은 각각의 커뮤니티들이 요새는 너무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에 침투해서 그들이 매일매일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런 고민이 있네?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들을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또 클래스 101 강의에 조금 자세히 해놓긴 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냐면 바로 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자극하라 입니다. 자, 인간의 기본적인 이 본능에는 5개가 있습니다. 식욕이죠. 수면욕, 성욕, 배설욕, 자학, 실현욕입니다. 본능을 건드리는 콘텐츠들은요, 정말 힘이 셉니다. 그래서 별거 하지 않아도 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만 자극해도 팔로워들이 정말 빠르게 구축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먹방, 쿡방, 그리고 ASMR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거고, 남녀를 불문하고 신체적인 우월함을 자랑하는 그런 콘텐츠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콘텐츠는 인간의 가장 최상위 욕구인 어떤 자기개발욕, 자기성취욕을 자극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콘텐츠에는 무조건 4가지의 요소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재미가 있거나 정보를 주거나 공감을 주거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자,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2가지 이상이 결합이 돼야지만 이 컨텐츠들이 다른 계정과 차별화된 무언가 한 끗을 줄 수 있는데요. 근데 요새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와 공감을 주는 거, 그다음에 정보와 함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거, 그리고 재미와 또 공감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느낀 건데요. 이 4가지 컨텐츠에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컨텐츠들을 발행하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떠한가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 정보가 많이 만연해 있고 공감 역시도 이 공부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조금만 찾으시면 내가 어떤 콘텐츠를 발행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 남 PD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주중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주말에는 뭐 루이와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주말에 어디 가지? 우리 주말에 뭐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잖아요.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이 가정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이제 남 PD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전국의 뭐 카페를 알려주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을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팔로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정보의 차이가 그닥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면은 사실은 다 정보가 거기서 거기,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또 그 계정이 그 계정 같고 같은 어떤 시점을 또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 계정 팔로우 취소해야겠다라는 경험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돈블리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계정은 조금 남겨둬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그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계정주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 같아요. 글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전개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컨텐츠를 다루는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잘 맞으면 그러면 오히려 그 계정은 끝까지 팔로우하고 지켜보게 되는 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와 뭐 재미와 공감과 어떤 기본적인 본능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루셔야 하는 문제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나는 정말 빠르게 팔로워들을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는 그러면 어떤 캐릭터로 이 컨텐츠들을 전개해 갈까에 대한 고민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잘하잖아요, 제가. 인스타그램과 관련해서 뭐 이런 제가 하는 내용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저기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돈 많은 언니의 이 컨텐츠는 소비가 될까요? 왜 돈 많은 언니는 이제 구독자 10만을 앞두고 있을까요? 제 내용의 어떤 특별성보다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 언니의 컨텐츠를 보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그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나도 뭔가 시작해보고 싶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 언니는 정말 찐이야. 라는 진실성 그리고 신뢰성 부분에서의 어떤 그 라포를 제가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괜히 믿고 싶어지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돈블리님들도 그러면 나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통할까? 나의 어떤 점을 소구해 볼까? 라는 것들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해시태그 되게 중요한 것 같으시죠? 제가 인스타그램을 정말 한 5년, 6년 정도 운영했는데 저는 해시태그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시태그를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강의는 제가 분명히 해드리죠. 해시태그는 이렇게 나눠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쓰셔야 됩니다 라고 정의는 하지만 사실 저는 해시태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제가 발행하는 콘텐츠들은 사실은 해시태그로 운영되진 않습니다. 이 모든 기능적인 것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에요. 제가 정말 한 몇 년 전부터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이 키우면서 예쁘게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해시태그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컨텐츠 자체가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여자들의 어떤 그 로망적인 삶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입소문만으로 사람들에게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라고 소문이 나서 정말 왜 그 어떤 한 식당이 입소문으로 유명해지듯이 입소문으로 그 계정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이를 계속 노출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분이 조금 마음에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들여서 쌓은 그 계정을 다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본인만의 어떤 일상, 본인만의 소소한 삶을 전개하는 다른 계정을 사람들 몰래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또 그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시태그 하나 없이 제가 어제 봤는데요. 팔로워가 14,000이더라고요. 게시물 수는 300개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질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본질은 컨텐츠의 질이겠죠. 그 컨텐츠의 질이 좋으면 그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계정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게요. 뭐냐면 저처럼 1인 기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자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샘플 하나 만들고 그 샘플 사진 올려서 이거 살 사람 해서 저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열흘 뒤에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제 구매한 인원만큼만 그걸 만들어서 팔고, 뭐 운이 좋게도 그리고 또 어떻게 제 취향의 것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뭐 잘 만나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쫙 키워올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물건만으로도 팔로워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정말 양질의 뭐 영상이라든지 양질의 컨텐츠를 뭐 매주 제작해서 맡기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뭐 광고비를 투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겟층에다 적재적소에 그것들을 배치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했던 게 바로 그 블랭크 코퍼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애초에 조금 그나마 저희처럼 1인 기업과는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일정한 자본이 형성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 캐릭터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제품을 소개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취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이 1인 기업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시장성이 있는 것 안에서 내 취향을 개발시키는 것들을 꼭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는 세 번째 방법, 바로 플랫폼을 다각화하자입니다. 초반에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같이 했어요. 블로그를 열심히 키웠고, 그 다음에 그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병행하면서 서로 간의 트래픽을 몰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역시 인스타그램이 되게 정체기를 오래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또 타개할 수 있었던 방향이 뭐였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플랫폼만 다각화해도 각각의 플랫폼에서 끌려오는 사람들을 다시 내 하나의 계정으로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게, 자, 요즘은 이 숏폼 컨텐츠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뭐 1분 미만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1분 미만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그 다음에 틱톡, 그리고 유튜브 쇼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이 짧은 영상이 아니라 조금 긴 단위의 영상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발행할 수도 있죠. 저 역시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따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라고 또 트래픽을 서로 몰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한 가지 소스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여러 군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표님이 있어요. 정말 숏폼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김호두 님인데요. 인스타그램 릴스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릴스를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아까운 거예요. 내가 정말 영상을 만드는 뭐 노동이나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리고 나면은 소비가 끝나는 게 아쉬우니까 이 대표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컨텐츠를 틱톡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인스타그램의 성장 속도보다 틱톡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틱톡은 요즘에 틱톡 코리아에서 틱톡 유저들을 막 밀어주기 위해서 컨텐츠 조회수별 돈을 정산해서 주거든요. 같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틱톡에 올리기만 했을 뿐인데 틱톡으로 꽤 많은 돈을 버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그 똑같은 또 소스를 가지고 유튜브 쇼츠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사진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로 넘어가면, 유튜브는 영상 기반이다 보니까 이게 일이 분배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선은 한 가지 분야에서 깊은 우물을 파는 게 좋은데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대로,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이렇게 서로 따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인스타그램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키우는 것만큼의 어떤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컨텐츠를 파고 어느 정도 결실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셔야지, 이게 원소스를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에 쓸 수 없는 방향이라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진 기반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플랫폼이 무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죠?
인스타그램 하는데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마음 자세를 다르게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쇼룸할 때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쇼룸은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한 달에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관리비가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월 200씩은 줘야 되는 돈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정말 저는 그때 일을 미친 듯이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월 300은 벌어야지 그 200 내고 100만 원이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수수료를 떼가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매출에 따른 수수료이지 우리가 그거를 입점했을 때 어떤 돈을 내고 들어가는 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간절함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제 우리 스탠드온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에 계신 대표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내가 매달 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일 1포스팅이 아니라 1일 3포스팅까지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강제성을 가지고 나는 매달 인스타그램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내가 이 월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조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잘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략적 실행이 결국에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성과를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우리 돈벌리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돈 많은 언니가 올리는 컨텐츠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한번 믿어보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